안녕하세요. 그린데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 1편에 이어 2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남은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의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한 대지의 적용 기준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에 인근 지역까지의 편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 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에서 20% 늘어난 1만 2천 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파트나 연립 등 노후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구역의 1만 제곱미터 안의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규모 재건축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주택 공급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4월부터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해서 지역 상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 협약을 기약하는 상권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의 구역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특례를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 상생 구역에서는 세제, 융자,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 상권 구역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힘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듯 합니다. 다음은요, 7월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사후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된답니다. 단지별로 5%를 선정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권고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개선하도록 권고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이 권고를 무시할 경우 성능이 미달된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제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측정한 값이 매년 측정한 값으로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것이랍니다. 이제부터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벌한 뉴스가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월부터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거나 임차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제외가 될 것이랍니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를 2억 원을 대출할 경우에 21년도까지는 5억 원의 60%인 3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는 3억 원에서 대출금 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22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3명의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누렸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2자녀부터 다자녀라고 해서 가구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2자녀 가족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한 주택으로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고 그리고 순자산이 평균값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은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에 비해서 전기 충전소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새롭게 짓는 아파트와 노후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5% 이상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생겼습니다. 전기차를 소유하는 차주에게는 희소식이네요. 기존에 있던 건축물도 공공시설은 22년부터는 2% 이상 만들어야 되고 민가 신설 또한 23년부터는 전기차 충전 주차 면적을 2%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새롭게 선보이는 부동산에 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1년도 그린데이입니다를 성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22년부터는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